복지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이 조금 나오는데 대상이 될까요?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탈락 아닌가요? 이런 고민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은퇴 이후에는 돈 이야기가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부족하면 일을 더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일할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생활 안정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함께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완전히 돈이 없는 사람만 받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완전 무소득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연금을 받고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계급여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돈을 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가가 핵심입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활 유지가 어렵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탈락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준은 생활비 기준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최소 생활에 필요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소득이 그 기준보다 낮다면 부족한 부분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문제, 노후 소득 감소처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입니다. 생계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즉 가구 전체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 대상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약 82만원, 2인 가구 약 134만원, 3인 가구 약 171만원, 4인 가구 약 208만원.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 월 5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기준보다 부족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보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벌고 있어도 기준보다 부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무를 하는 분,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 이런 분들도 생계급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운영합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을 전부 계산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제외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일을 유지하면서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연금이 있어도 금액이 낮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예상보다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생계급여는 생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금액이 기준보다 낮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는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이 구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질병 치료비가 많은 가구, 장애가 있는 가구, 고령 가구. 이런 경우에는 생활 부담을 고려하여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득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조금 벌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집이 있어서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 때문에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제도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복지 기준이 현실에 맞게 계속 조정되면서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 신청, 전화 상담 후 접수.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아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국가의 기본 안전망입니다. 누군가는 실직을 겪고, 누군가는 질병을 겪고, 누군가는 노후소득 감소를 겪습니다. 이럴 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가 생계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실직, 사업 실패, 노후 소득 감소.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계급여는 생활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복지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제도가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제도입니다. 혹시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한번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을 확인하지 않아 복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완전히 소득이 없는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연금을 받고 있어도 생활이 어렵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을 확인하는 작은 행동이 앞으로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